자, 수업을 또 다시 6월 6일 수업을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3D from Structured Light 똑같이 구조광이죠. 구조광인데 이번에는 스페이스 코디드 패턴. 조금 전에는 타임 코디드 패턴. 뭐 같은 말로 타임 멀티플렉싱 패턴. 타임 뭐 변조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신호에서 신호적인 의미에서 쓰는 거고 사실은 타임으로 시간으로 코딩이 된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공간으로 코딩이 된 패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타임 코디드 패턴의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요거 바이너리 패턴 방식 여기 있죠? 바이너리 코디드 패턴. 그 다음에 위상 시프트 방식, 위상 페이지 시프트 방식. 자, 이 방법들의 단점은 뭘까요? 타임 코디드 패턴 방식의 단점. 요거는 적어도 물론 뭐 논문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법으로 페이지 방식은 최소 3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바이너리 코디드 방식은 공간 해상도를 깊이 해상도를 늘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한 8장은 필요해요. 지금도 한 8장에서 내가 알기로 한 서너 장은 찍어요. 한 15장까지. 굉장히 정밀한 방법은 좋은데 이게 실시간은 거의 안 돼요. 물론 요 3장짜리 요거는 실시간도 가능하지만 실시간은 안 됩니다. 요거는 실시간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요 3장이기 때문에 빠르게 찍으면. 그런데 이 바이너리 방식은 절대 실시간이 안 되죠. 요거는 타임 코디드 패턴 방식은 여러 장의 영상을 패턴을 프로젝션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간성보다는 어떤 정밀도 위주, 정밀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때때로는 실시간일 필요도 있겠죠. 그러면 아주 고속으로 또는 아주 고속으로 요거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스페이스 코드 방식을 씁니다. 스페이스 코드 방식. 스페이스 코드 방식, 스페이스 코디드 방식, 스페이스 방식은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요 구조광 이야기할 때 맨 처음 이야기했던 요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간을 코드 여기 보세요. 요렇게 4x4 공간을 2의 16승의 서로 다른 패턴으로 코딩하는 방식이죠. 요런 요 공간을 여기에 조그만한 공간을 코드가 다 다르죠. 여기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다 다르죠. 이렇게 코딩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방식이 여러분 여기 보면 알겠지만 칼라로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저 위쪽에 요약표를 보면 기술의 요약표를 보면 오른쪽이 스페이스 코드 방식인데 여기 보면 스페이스 코드 방식을 칼라로 이렇게 사용한 방식도 있고 흑백으로 표현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자, 공간 코드예요. 공간 코드. 공간을 코딩하려면 그 공간이 적어도 일정한 범위가 있어야겠죠. 이 공간. 한 점을 코딩하기는 안 되죠. 한 점은 코드가 0나 1밖에 없죠. 이건 불가능해요. 어떤 영역을 코딩하는 겁니다. 영역을 코딩. 어쨌든 영역을 코딩해 가지고 이 영역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요 영역이 중심이 좌표가 예를 들어서 XY다. 카메라에서
카메라 촬영된 영상에서 프로젝트가 여기죠. 오른쪽이 프로젝트네. 프로젝트에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다. 카메라에서 xy다. 그러면 xyz를 또 뭘로 요 두 개 사이에 캘리브레이션 정보로 보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단순하게는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포컬 랭스, 베이스라인. 자, 어떤 방식으로 공간을 코딩하느냐 하면 제일 간단한 방식, 예를 들어서 바이너리로 코딩을 한다. 이쪽 어떤 공간은 이만한 공간을 코딩을 한다. 2x2 크기로 1x1은 코딩이 0, 1밖에 없죠? 2개밖에 없죠? 너무 부족하죠? 2x2로 해보세요. 그러면 2의 4승이고 3x3이면 2의 9승, 4x4는 2의 16승 이렇게 되겠죠. 2x2면 0, 0, 0, 0, 0, 0, 0, 0, 0, 1 에서 1, 1, 1, 1 이렇게까지 나오겠죠. 자, 그런 방식 중에 칼라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 지금 첫 번째 있는 거는 몇 바이 몇으로 코딩을 한 걸까요? 자, 기본적인 이론은 스페이스 코드 방식의 기본적인 이론은 지금 여기 이그젬플 왼쪽에 0, 1 이그젬플 2x2로 코딩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 1, 0, 1이 어느 또 다른 위치에서 1, 1, 0, 1이 없어야 돼. 왜냐면 유니크한 코드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카메라 쪽에서 1, 1, 0, 1은 여기 뿌려진 거는 프로젝트에서 어떤 위치? 특정 요 위치에서 뿌리는 거구나. 여기 X, Y를 알 수 있으니까. 자, 이거 0, 0, 1, 0, 1이죠. 여기는 0, 1, 0, 1이죠. 1, 0, 0죠. 0, 0, 1, 1이죠. 0, 0, 1, 0죠. 0, 1, 0.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다르게 코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컬러. 요거는 바이너리가 아니고 요 한 픽셀의 컬러가 지금 보면 레드도 있고 그린도 있고 블루도 있고 세 가지가 있네요. 세 가지가 있죠. 만약에 2x2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3의 4승이 되죠. 4승 코드가 되는 거죠. 왜냐? 한 픽셀이 세 가지의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픽셀이 하나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이래 되면 안 되는가? 그죠? 두 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죠. 두 개. 0, 1이니까 두 개죠. 한 비트니까 두 개죠. 자, 요거는 2x2가 한번 볼까요?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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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 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나요? 여기 또 있네. 자, 그러면 2x2는 확실히 아니죠. 똑같은 놈이 또 있으니까. 그러면 안 돼요. 3x3인가? 3x3으로 해볼까요? 3x3. 3x3이, 자, 이 패턴이 또 다른 영역에서 이 패턴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봐서는 없는 것 같죠? 없는 것 같죠? 자, 이 말은 뭐냐면 한 픽셀이 여기 한 픽셀이 세 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역이 스페이스 코드가 3x3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요거는 전체 요 3x3 공간을 각각은 3개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걸 전체 몇 개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느냐 하면 3의 9승계의 패턴을 만들 수 있어요. 3의 9승계면 3의 9승이면 얼마죠? 엄청나게 높은 숫자 같은데. 잠깐만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볼게요. 계산기 3의 9승 3의 9승은 19,683이네요. 약 2만 개네. 2만 개. 그러니까 2만 개의 공간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2만 개. 2만 개. 굉장히 높죠. (3의 9승) 2만 개.
임한 개 정도 되네요. 요거는 예전에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방식인데 요게 몇 바이 몇이더라 잘 정확히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요것도 5바이 5인가 3바이 3인가 그 정도 돼요. 요런 패턴이 다른데 중복된 패턴이 없을 거예요. 그래야 카메라에서 구별을 하니까 카메라에서 찍은 영상에서 아 여기 3바이 3은 여기 레드, 옐로우, 사이안, 여기 그린, 마젠타, 레드, 사이안, 블루, 그린 이렇게 된 거는 요 위치밖에 없다. 요 위치밖에 없으니까 이 위치에 원래 프로젝트에서는 x 프라임, y 프라임이고 현재 카메라에서는 x, y에 있으니까 요 관계를 이용해서 3D를 구한다는 거예요. 뭐 이해했나요? 이해했나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그림을 다시 그려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오브젝트에 프로젝트 영상에서 프로젝트를 요놈이 프로젝트라고 해볼게요. 프로젝트에 3x3인 공간을 요런 패턴을 예를 들어서 요 패턴을 우리가 1, 0, 0, 0, 1, 0, 0, 0, 1이라고 해봅시다. 요 위치에 요 중심점이 XY 카메라에서 찍었는데 카메라 위치에서 영상을 잘 찍었는데 이 패턴이 0, 1, 뭐 1, 0, 0, 0, 0, 0, 0, 0, 0, 1, 0, 0, 뭐 이런 식으로 뿌려지겠죠. 카메라에 찍었는데 어떤 위치에서 쭉 이렇게 스캔해 보니까 스캔해가지고 바이너리로 분석해요. 쭉 분석해 보니까 여기에 어떤 위치에서 여기 x 프라임 y 프라임 위치에서 3바이 3을 분석해 보니까 여기가 1, 0, 0, 0, 1, 0, 0, 0, 1이야. 요거는 오리지널 프로젝터에서 XY 위치에서 뿌려진 거니까 요 XY 위치가 여기하고 X 프라임 Y 프라임하고 일치하는구나. 요거를 알 수가 있죠. 요 위치가 일치하는구나. 일치되는 점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또 다른 위치에서도 여기서도 1, 0, 0, 0, 1, 0, 0, 0, 1이면 이렇게 만약에 이 위치에서 또 나오면 이게 이 뿌려진 위치가 원래 여기서 뿌려진데 요 위치가 여기하고 일치하는 건지 요 놈이 일치하는 건지 중복이 되면 안 되죠. 중복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코드된 요 패턴은 이 전체 영상에서 전체 프로젝션 되는 영상에서 요 위치가 요 패턴이 유일해야 돼요. 유일해야 돼.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패턴이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잡음을 최소화하도록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되죠. 어쨌든 프로젝트에서 뿌리는 이 패턴은 모든 각각의 위치에서 유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거는 칼라를 한 픽셀의 칼라를 몇 개를 했냐면 6개일 거예요. 6개 사용된 칼라를 다 볼까요? 여기 보면 사용된 칼라 R 레드 있죠? 그린도 있죠? 블루도 있죠? 옐로우 있죠? 사이안 있죠? 마젠타 있죠? 6개 있죠? 그러면 한 픽셀 6이고 만약에 3x3 공간이면 6의 3승이 되는 거예요. 아니다. 3, 3 굳이 6의 9승이 되는 거예요. 6의 9승. 6의 9승이 얼마인가 볼까요? 6의 9승 하면 얼마냐면 1000만이에요. 1000만 1천만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 3x3 공간이 1천만 개의 다른 컬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패턴이 1천만 개의 다른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굉장히 충분하죠. 엄청나게 높죠. 1천만 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예전에 이거는 이런 패턴 보세요. 요거는 하나의 픽셀 여기 한 개의 위치가 한 픽셀이라고 해야 될까? 한 픽셀이 요놈도 있고 요놈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그죠? 3개의 패턴이 있네요. 맞죠? 3개 맞죠? 3개. 여기도 컬러인데 여기도 컬러는 이 예제는 컬러가 블루가 있네요. 레드가 있네요. 그린도 있네요. 요거는 3개 썼네요. 요것도 내가 알기로 좀 패턴이 특이하죠. 이것도 패턴이 좀 특이하죠. 요놈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5개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된 놈도 있고 연결되지 않은 놈도 있고
그런 정보를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스페이스를 코딩하는 그냥 샘플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방법들로 코딩을 합니다. 그게 이론이에요. 그 이론. 잠깐만요. 얼음이 들어가지고. 자, 이런 방식을 이용하는 기술 중에 상용 제품 중에 아주 저가로 만든 키넥트라는 놈을 3D 하는 쪽에서는 최근에 많이 사용을 했죠. 여기 키넥트라는 제품이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 요게 이제 프로젝트가 여기 있고 여기 적외선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적외선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순수하게 컬러를 획득하기 위해서 RGB 카메라가 있는 거고 요는 프로젝션을 하면 카메라는 IR 카메라로 찍는 겁니다. 프로젝션 된 패턴이 이렇게 점들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기 보면 키넥트는 내가 알기로 이 패턴의 공간이 스페이스 공간을 7x7로 코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7x7로 7x7로 이론 뭐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상세한 거 왜 7x7로 하는지는 좀 이따 이야기해 볼게요. 눈으로는 보면 랜덤 패턴 같지만 이 7x7 공간이 모두 서로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D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 3D 모델에서 우리가 뎁스맵을 이용해서 원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엑스박스 이런 게임용으로 사람의 동작을 추적해서 동작 추적해서 게임에 쓰는 겁니다. 실제로 뿌려진 패턴은 이거는 좀 광학적인 이야기인데 요 패턴 요 영역을 곱하기 3 해가지고 곱하기 3 곱하기 3 해가지고 이렇게 영역을 넓히는 방법을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요 패턴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이 패턴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그 말은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 같은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요 위치. 근데 상당히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거를 거리 정보로 구분을 합니다. 뭐 그건 그렇고요. 킨넥트 적외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거 7x7 7x7이 지금 보면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공간이 스페이스 코드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3x3으로 코드를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 옆에 또 블랙을 칠하면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대신에 최소한으로 3x3을 하려고 해도 최소한 몇 개가 하냐면 이렇게 필요해요. 블랙 2배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 둘셋넷 5개가 필요하죠. 2 곱하기 3 곱하기 2라고 할까요? 이거 블랙 칠해버리면 비트는 우리가 110라는 거 알지만 구분 안 되죠. 칼라로는.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2 3 곱하기 2 빼기 1 1은 뺄 수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5x5가 필요해요. 5x5. 그래야 5x5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자, 이래야 이게 구분되니까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이렇게 구분되고 요렇게 3개 3x3을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게 전체 모두 블랙으로 칠해버리면 구분 안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대신하는 거예요. 옆에 거하고 또 구분하려면 또 한 줄 더 있어야겠네요. 아래쪽하고 구분하려면 마이너스 1보다는 그냥 3 곱하기 2 해야 되는 3의 2배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야 그 다음 픽셀하고 또 구분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픽셀에 만약에 요놈이 또 블랙이면, 그죠? 그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실제로는 3 곱하기 2가 필요하겠네요. 6x6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7x7이라도 어떤 7x7이라도 이 안에서는 중복되는 게 없어요. 중복되는 게 없어요. 자,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식, 그러면 패턴은, 이런 패턴은,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만들지? 이론이 있습니다. 패턴 생성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 알고리즘을 대표적인 방법이 모라노스 브루트 폴스 메소드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모라노스 브루트 폴스 메소드. 자, 우리가 6x6 공간, 영상 해상도는 6x6인데 우리가 스페이스 코드를 3x3으로 코딩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요 공간을, 첫 번째 이 공간을 랜덤으로 만들어요. 0, 1로. 지금 보면 0, 1, 0, 0, 0, 0, 1, 0, 0, 0, 0, 1, 0, 1로 랜덤으로 만들었죠. 만들고 나서 이게 참 동영상으로 봅시다. 여기 나올 거예요. 자, 랜덤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 이동하면서 보이죠? 슬라이드가 이동되는 거 보이죠? 이동하면서 계속 랜덤으로 만들어요. 랜덤으로 만드는데, 랜덤으로 만드는 3x3 패턴이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거하고 중복이 되는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까요? 자, 랜덤 만들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하면서 계속 랜덤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 이전에 만들었던 영상 3x3 패턴하고 중복이 되는지만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 모라노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모라노 방법을 이용하면 지금 이렇게 만들면 코드워드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전부 다 여기서부터 만들어졌죠. 5x5 25개가 만들어졌죠. 25개가 만들어졌죠. 16개인가? 25개가 아니고 16개 만들어졌네요. 시프트를 하나, 둘, 셋, 4개만 할 수 있으니까 16개가 만들어졌네요. 16개. 패턴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요거는 이제 아주 이그젬플이고, 6x6 작은 공간이 하니까 3x3만 필요하죠. 그러면 이 해상도를 높이면 요게 뭐 7x7 정도로 이렇게 높아져야겠죠. 키넥트가 11x11이었나? 정확히 기억 안 나네요. 7x7로 하면 영상 해상도 60x80 정도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11x11이었나? 하여튼 그랬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네요. 예를 들어서 물체 투영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공이 보이죠? 여기 공 보이죠? 여기 사람 손이고, 사람 손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자, 이거 카메라 영상이에요. 이게 획득된 패턴에서 우리가 영역을 분할하는 거예요. 좀 전에 이 이그젬플이에요. 7x7이지 싶은데 7x7 영역을 읽어내는 거예요. 7x7 영역을 읽어내가지고, 읽어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영상에, 요게 카메라 영상의 일부라고 보세요. 카메라 영상에서 뭔가 영상 처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분리를 했다. 픽셀별로 분리를 해가지고 내가 7x7, 요건 5x5네. 5x5 공간으로 분리를 해서 빗들을 디코딩을 해냈다. 지금 빅터 디코딩이 10, 101 해서 쭉 해서 25개의 디코딩을 해냈죠. 그러면 이 디코딩 한 게 보면 이 코드가, 이때 코드가 10101000 해서 끝에 00 끝나는데 25비트짜리, 요 25비트짜리가 표준 패턴 영상, 즉 프로젝터 영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아내면, 뭐 찾아내는 거는 프로젝터 영상이 이미 만들어지니까 금방 알 수 있겠죠. 룩업 테이블에서. 그러면 요 위치라는 걸 알 수 있죠. 요 위치에 원래 XY가 있을 거 아니에요. XY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중심에서, 카메라 영상에서 요 위치에 X', Y''을 동일한 점을 찾아내면
3차원점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획득 영상에서 이제 어떤 직교, 이게 획득 영상은 사실 좀 삐뚤어지기도 하죠. 이렇게 좀 삐뚤어졌죠. 이런 걸 직교 영상, 카메라 획득 영상을 직교 영상으로 만듭니다. 이건 영상 처리에 관련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처리를 했다고 가정해 보죠. 그리고 나서 대응점을, 동일한 점을 찾게 됩니다. 이건 이그젠플이고요. 이그젠플이면 이런 2.5D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요거 어떤 기술 똑같이 키넥트에서도 똑같이 요게 이런 기술이 사용이 됩니다. 요건 우리 연구실에서 이렇게 구현한 건데, 연구실에서 이렇게 실제로 구현을 한번 직접 해본 거예요. 자, 공간 스페이스 코드, 공간 코드 방식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해가 많이 됐겠죠? 자, 타임 코드 방식, 스페이스 코드 방식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방식이고,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뭐 궁금한 점이 많을 텐데, 동영상 강의라서 질문은 수업 시간에 받기로 하고, 오늘 수업 마지막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퀘이션들이 많고 해서 설명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하든지. 뭐 지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스테레오에 관련된 문제라 가지고 이런 방식도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3D 스캐닝 방식 중에, 자, 그냥 기본적인 이론만 이야기할게요. (3D) 스캐닝. 이제 3D 스캐닝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세계의 물체를 컴퓨터 3D 모델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게 뭐죠? 레이저 스캐닝 방식 있었죠. 그 다음에 타임 코디드 메소드 방식, 메소드 스캐닝 메소드 있었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코드, 뭐 이런 방식도 있었죠. 그 다음에 다음 렉처 11 스테레오 방식, 스테레오 비전, 이런 방식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들은, 자, 공통적으로 한번 보세요. 스테레오 방식은 요놈이 지금 현재 여기서는 유일하게 패시브 방식이에요. 수동형 방식이에요. 수동 방식이에요. 수동 방식. 자, 어쨌든 보면 스테레오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식들도 레이저가 있든지, 레이저가 뿌리고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어야 되든지, 또는 프로젝터가 있고 또 카메라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런 방식인데, 이런 방식 말고 카메라 하나를 이동해 가지고 물체의 형상을 뽑아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그냥 뭐라고 부르면, 부르는 이름이 사실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쉐입 3D 프롬
motion 또는 뭐 shape from motion, structure from motion, 뭐 여러 가지 방식을 이야기해요. 이런 방식이 있어요. 자, 이 방식도 이제 왜 중요하냐면 대표적으로 이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응용 분야가 로봇이에요. 로봇. 왜냐? 로봇은 가만히 있지 않죠. 이동하죠. 자, 이런 방식. 그 다음에 로봇이라는 게 넓게 보면 모바일 로봇도 있고, 그 다음에 드론도 있고, 그죠? 굉장히 많은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영역이 뭐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지만, 요새 나오는 카메라는 여러 개 있지만 카메라가 스테레오 사용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카메라 한 개 카메라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한 개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이런 방식, 카메라 한 개, 하나예요. 물체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물체가 있어. 카메라를 이렇게 있는데 사진을 찍으면서 연속적으로 계속 이동해요. 그리고 물체를 복원하는 거예요. 물체를 복원한다는 것은 점점점 물체 위에 있는 표면에 있는 점들을 복원하는 겁니다. 단일 카메라 기반 3차원 데이터 획득. 이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 많은 게 아니고 카메라 하나가 이동하면서 위치를 이동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카메라 0, 카메라 1, 카메라 2, 카메라 3, i번째 카메라라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봇 쪽이니까 로봇 쪽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바로 슬램이죠. 슬램. 위치도 알고 로봇이 자기 자신의 위치도 알고 맵도 만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의 하나인데요. 단일 카메라 기반 3차원 획득. 원리는 이래요. 원리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원리는 뭐냐면 사실은 이 물체가 있으면 요게 3차원 공간에 어떤 물체죠. 이 물체가 있다면 물체를 이루는 모든 점들을 다 복원하는 게 아닙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 레이저 스캐닝이라든지 타임 코드라든지 스페이스 코드 방식은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200 by 300mm의 공간이 있다면 그 공간을 1mm 간격으로 모두 포인트로 복원하는 게 결국은 그게 그죠? 결국은 그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레이저 스캐닝도 쓰고 뭐 스트럭처 라이터도 쓰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방식은 모두 못해요. 왜? 그런 레이저라든지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한계가 있어. 대신 다른 장점이 있죠. 왜? 하나로만 한다는 거. 카메라 하나로만 하는 거. 그래서 어떤 점들만 하느냐 하면 대표적인 어떤 점들, 대표적인 어떤 코너점들, 이렇게 대표되는 점이라고 보면 되죠. 대표되는 점들. 이 물체는 조금 약간 예를 들기가 약간 애매하긴 한데 어떤 여기 코너들 어떤 특징, 우리가 이런 점들을 영상에서는 특징이라고 하는데 특징 점들만 복원을 해요. 그 점의 개수가 얘는 복원된 점의 수가 좀 낮아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다른 장점이 있다는 것, 카메라 하나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슬램 기술이에요.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한 점이 이게 특징이에요. 피치라고 했죠? 그 특징. 영상에서 두 점이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영상에서 두 점이 특징이 있네. 요 점의 3차원 좌표를 요 두 점의 3차원 좌표를 구해야지. 요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요게 목적이야. 요게 AB 점이 있고 이 AB 점에 해당하는 나는 A 점과
B점의 3차원 좌표만 구하는 게 원래 목표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카메라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동했어. 이동하면 이 AB점이 여기서도 보이겠죠?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일단 보이겠죠? AB점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 A점과 이 A점이 같다는 것은 뭐예요? 추적이 있어야 돼요. 추적. 이 특징에 추적을 해야 돼요. 이 추적이 꼭 필요해요. 추적이 꼭 필요해요. 아시겠죠? 추적이 꼭 필요해요. 추적. 자, 추적이 성공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이때 A점의 X1, Y1 카메라가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있죠? 그 다음에 요 A점 두 번째 카메라에서의 X2, Y2는 다르겠죠? 왜냐? 카메라가 이동했으니까 보이는 위치가 여기 영상 위치가 다르겠죠? 자, 추적. 영상 추적이라는 건 뭡니까? 왜 이러지? 영상 추적이라는 건 뭡니까? 한 장의 영상에서도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영상에서 이렇게 비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일 때, 그 다음에 요 위치는 시간이 1이라는 위치인데, 이동하니까 시간이 2라는 시간에서는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갔어. T2라는 위치에서. 그러면 영상에서 영상 추적이라는 것은 영상에서는 여기 요 사람의 머리 위치는 여기로 갔고, 요 손의 위치는 여기로 갔고, 그 다음에 발의 위치는 여기로 갔어. 요 위치는 T1에서는 요 점의 좌표는 X1, Y1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동한 위치에는 X2, Y2네? 요게 추적이에요. 요게 추적이에요. 요런 것도 추적이고, 반대로 보면 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경우 사람은 예를 들어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카메라를 이동해. 요렇게 다가 이렇게 이동했어. 캠 1번 위치에다가 캠 2번 위치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카메라를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카메라 이동하면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다른 위치로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니까 이 물체와 이 물체 이 점은 동일한 물체니까 여기 이쪽으로 이동했구나. 여기 X1, Y1이 X2, Y2로 이동했구나. 요것도 동일하게 추적이죠. 요것도 추적이고 요것도 추적이에요. 이쪽 다 추적이에요. 추적. 자, 그럼 이게 추적 맞죠? 추적된 거예요. 몇 분 됐죠? 38분?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죠. 추적했죠? 자, 추적하고 나서 그 다음 그러면 마치 카메라가 두 개 있을 때 동일한 물체점의 좌표를 알아낸 거나 똑같아요. 그거는 똑같다고요. 만약에 이게 프로젝터로 생각하면 프로젝터에서 뿌려진 점이 카메라에서 딱 같은 점을 찾았다. 이거 똑같아요. 원리는 사실은 다 동일해요. 3차원을 복원하는 원리는 동일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 카메라 뭐라고 했으면 지금까지 구조광인수는 어떻게 됐어요? 카메라의 보정 정보로 이 물체의 A점과 B점에 대해서 요놈의 또 X, Y, G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카메라 보정 정보에 뭐가 들어가냐면 반드시 뭐가 되려냐면 카메라와 1번 카메라 위치에 서로 간의 관계,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관계를 알아야 돼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요걸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요거. 근데 이걸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이거 지금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왜? 카메라 그냥 무조건 그냥 임의 위치로 이동했으니까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이걸 알아낸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걸 알아내면 이 정보를 가지고 카메라 위치 정보, 카메라의 내부 파라미터는 미리 보정해 놓을 수 있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하는데 필요해요. 자, 두 점을 계산했죠? 계산하면, 자, 그러면 요 놈을 계산을 해가지고 몰랐던 걸 계산해냈어. 계산해내고 AB점을 구했어요. 그런데 보면 두 번째 카메라에서 또 다른 점이 나타났어. 새로운 점이 나타났죠? 자, 이 새로운 점이 나타났어요. 새로운 점에 대해서는 또 이 점은 카메라를 또 이동하면 이 점은 요게 새로운 점이네요. C점의 3차원, 요 C점의 3차원 좌표를 알고 싶은데, 만약에 이 C점이 어디로 추적됐죠? 여기네요. 여기로 추적되면 어디에 3번 카메라에서 추적하고 또 카메라 2에서 카메라 3으로 가는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요거를 또 딱 구할 수 있다면 이 동일한 점 C 점에 대해서 3차원을 또 XYZ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카메라가 이동하면 또 새로운 점이 계속 나타날 거죠. 그 다음에 이전에 나왔던 점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또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에요. 쉽지는 않습니다. 사라지는 점은 사라지는 대로, 새로운 점은 새로운 점대로 추적을 계속 해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점은 사라지는 점대로 더 이상 나올 추적이 되지 않는구나,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면 이 3차원 공간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점들이 많아지겠죠. 계속 점들이 많아지겠죠. 이렇게 3차원 공간을 복원을 해냅니다.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게 영상 특징점을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데, 모든 영상에 모든 픽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픽셀을 사용하지 않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죠. 어떤 특징이 있는 부분만 찾아내는데, 그 특징이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이 또 많아요. 뭐 시프트, 슬프, 패스트, 그 다음에 ORB, 그 다음에 카제, 최근에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찾아서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적했죠. 지금 이 그림은 뭐냐면, 시간 t-1과 t 사이에 이 점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갔나, 여기 똑같은 점이다, 똑같은 위치 같다. 예를 들어서 요 점이 여기다, 똑같은 점이다, 요 점은 여기다, 이렇게 추적한 거예요. 이게 정한배로가 표시되어 있는데 추적을 한 거예요. 추적. 뭐 여기에 간단한 example 나오네요. 자, 물체점 요즘 같은 점이죠? 같은 점이죠? 카메라 위치가 좀 달라졌죠? 사진 모양이 달라졌죠? 왜냐? 카메라 위치가, 찍는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한 것은 여기에 x1, y1하고 이쪽에 x2, y2하고는 달라요. 이건 벡터인데 벡터가 다르다는 것이. 여기에 추적이 성공하면 그를 정보로 카메라와 카메라 사이에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좌표계와 좌표계 사이에, 교수님이 지금 내가 이야기한 카메라라고 이야기한 거는 카메라 좌표로 이야기한다고 하세요. 생각하세요. 카메라 좌표. 여러분 좌표.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 알아내면 이 정보를 가지고 이 3차원 공간의 이 점의 XYZ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는 점 하나인데 점들이 많은 특징점이 굉장히 많다고 보면,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징 있는 점들, 뭐 주로 코너점이 있는데, 주로 이렇게 코너 있죠. 어떤 물체에서 아주 또렷한 부분, 이런 점들을 많이 알아내면 이런 점들에 대해서 3차원을 다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점들이 많네요. 이런 영상이 만약에 특징을 추출하라 하면 이런 점들이 추출돼요. 이런 점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500개가 나오겠다. 그러면 500개의 점에 대해서 3차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머리 아픈 거는 지나가고요. 이그젬플만 내가 보여주면, 이그젬플만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했던 거,
example만 보여주면 이 퀘셔널은 지나가죠. 저거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너무 어려워할 것 같고. 그러면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PPT는 확대가 좀 제한이 돼 있네. PDF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카메라를 지금 이 example 볼게요. 여기가 학교의 공대 9호관이에요. 공대 9호관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뺑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몇 장 찍었냐면 71장 찍었어요. 여기 쭉 71장 영상 전체 다 나오죠. 71장 영상에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조그만하게 보이는데 흐릿하게 보이는데 요 하나하나가 카메라의 X, Y, Z 이렇게 카메라 좌표계를 보이는 거예요. 좌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카메라 좌표계예요. 카메라 찍은 위치. 요게 카메라 예를 들어 T라고 보면 여러분 카메라 T 플러스 1, 여기는 T 플러스 2, 요거는 T 플러스 3 이렇게 찍은 위치예요. 쭉 조그만 거 보이죠? 쭉 이렇게 보이죠? 이 위치까지 반드시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까지 반드시 알아내야 우리가 이런 물체의 3D 점들을 모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점들은 뭐냐면 특징점들이에요. 특징들을 다 모아서 71장에서 찍은 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위에서 보면 이렇고, 요새는 이런 것들 어디 뭐 저기 오픈 소스 이런 데 찾아보면 이렇게 3D 모델을 구하는 것을 코드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동영상 보여줄게요. 동영상 보면 처음에 영상 사진 찍는 거 보이고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점들, 여기 노이즈처럼 보이는 게 점들이고 특징점들이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거는 추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추적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추적하죠. 특징 뽑고 추적하고 특징 뽑고 추적하고. 그러면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점들 복원되는 점들의 개수가 쭉쭉 계속 늘어나죠. 아까 그 원리로 내가 이야기한 그 원리로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고 이게 만약에 이 점이 로봇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점이 그럼 로봇이 자기 위치를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맵도 만들고. 그러면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맵이 되는 거예요. 바로 로봇이 만든 맵. 지도가 되는 겁니다. 로봇이 만든 지도가 되는 거죠. 이게 벌써 만든 지가 뭐 거의 한 6, 7년 돼 가네요. 그때도 이미 이런 기술이 드론에서 이제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죠. 동영상은 하나네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동영상이 하나 더 있네. 마지막 동영상도 구경합시다. 마지막 동영상이 두 개네요. 구경을 하도록 합시다. 여기 제목을 Structure from Ocean이라고 적었죠.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공대 쪽에 쪽문에 나가면 그 동네예요. 쪽문 쪽이 동네. 이거 한다고도 그때 예전에 어려웠는데 그때 기술로 한 거예요. 한 7년 전 기술로. 지금은 훨씬 더 좋은 기술이 나왔어요. 아래쪽에 보면 붉은색 선으로 된 게 다 추적하고 있는 결과를 그림에 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카메라 출발점으로부터 카메라 자기 위치도 지금 계산이 계속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동영상이 중단돼 버리네. 위치도 계산하고 있고, 점선처럼 보이는 게 카메라 위치고요. 그 다음에 다른 컬러로 표현되는 게
물체 위치예요. 물체 복원하는 거. 맞죠? 이게 이제 쪽문 쪽에 거리 이거 한 100m 정도, 한 200m 되겠다. 쭉 스캔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뭐 지금은 이 기술이 일상화가 됐지만, 일반적인 기술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걸로 딱 또 50분을 딱 채웠네요. 이걸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 6월 13일 수업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